하고 중요한 거 밑줄 그어 갈 거예요. 중화 사상은 중국이 세상의 가운데야 라는 사상은 한족이 자신들의 세계를 중심으로 의미하는 중화로 생각하고 지들 세상이 중심이다. 주변국들을 자신의 발달된 문화와 예법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이다. 우리가 중심이고 니들은 떨거지다. 지들 빼놓고 다 오랑캐라고 부르잖아. 꼴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조선은 중화사상을 수용하여 한족 왕조인 명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당연시 했었다. 조선은 중화사상을 수용했다. 17세기 이민족이 세운 청나라가 중국 땅을 차지하자 조선은 청나라를 중화라고 생각하지 않고 명나라의 부활을 고대했다. 당시 송시열은 오랑캐는 중국을 차지할 수 없고 금수 무슨 뜻이에요? 짐승. 짐승은 인류와 한 부류가 될 수 없다라고 했다. 누구를 금수라고 이야기한 거야? 청나라를. 오랑캐, 청나라를 오랑캐와 금수, 짐승에 비유했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송시열의 생각은 어디로 번지게 됐어? 북벌론과 청나라를 배척하는 척화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송시열의 이러한 사상은 청나라 공격하자 북벌론, 청나라를 배척하자 척화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겁나 위험한 생각이지. 저 힘센 나라를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대들다가 뭘 당하는 거야? 병자호란 당하는 거야. 18세기 청나라가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조선이 북벌을 통해 명나라 회복을 하기 어렵게 되자. 그렇지. 아, 청나라 저 오랑캐 새끼들 꺼져야 되는데 명나라 다시 살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100년이 갔어. 나라 망한 나라가 100년 후에 또 다시 세워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자 조선의 유학자들 사이에서는 조선이 중화의 계승자다. 명나라 더 이상 못 살려. 그러면 우리가 명나라 이어야 돼. 중화의 계승자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었다. 그럼 쉽게 이야기해서 이 사상은 뭐야? 조선이 명나라 시즌2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때 청나라가 가진 가장 발달된 문물을 도입하자라는 북학파가 등장했다. 실학사상이죠. 그중 홍대용은 이거 홍대용 아저씨 얘기가 중요한 거 아니었나? 홍대용은 청나라의 발달된 문물은 오랑캐인 청나라가 만든 게 아니라 중국 땅을 차지하며 가지게 되는 청나라의 발달된 문물은 지들 게 아니라 한족 거야. 한족 거. 그래서 청나라와 청나라 문물을 구별했다. 에이, 오랑캐 새끼들 되게 좋은 거 쓰고 있네. 에이, 오랑캐 놈들 명나라 거 갖다 쓰고 있네. 그가 저술한 을병연행록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이를 통해 이때까지 홍대용은 조선이 중화의 계승자라는 인식, 중화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청나라 여행을 계기로 그곳에서 만난 학자들과 교류를 이어가면서 선진 문물과 새로운 학문을 탐구한 결과 사상적 전환을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의산문답을 저술했다. 그러면 우리는 느낌상 이미 알고 있죠. 무엇을? 을병연행록이랑 의산문답에 나와 있는 청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을 거야. 홍대용의 사상적 전환을 잘 보여주는 의산문답에는 지구설과 무한설이다. 지구설 무슨 뜻이에요? 땅이 둥글다. 그는 하늘이 둥글고 땅이 모다라는 전통적인 천지관을 비판하고 땅이 둥글다라는 지구설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일식과 월식을 이야기했다. 일식과 월식을 근거로 땅이 둥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렇지. 일식이든 월식이든 그림자 모양이 동그랗잖아. 일식과 월식이 둥글게 나타나는 것은 달과 우리가 사는 땅이 둥글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땅은 둥글기 때문에 이건 너무 중요한 거야. 지구가 동그래. 중심이 어디야? 우리나라일 수도 있고
아프리카 피지 섬일 수도 있고, 남극이 중심일 수도 있어. 어디든 중심이 될 수 있지.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은 상하 동서남북 정해져 있지 않고 개개인이 서 있는 곳이 각각 기준이다. 어디든 중심이다. 또한 하늘은 무한하여 형체를 알 수 없고 지구와 땅이 몇 개가 되는지 알 수 없다라는 무한 우주설을 주장했다. 지금 보면 너무 맞는 얘기죠. 지구설과 무한 우주설은 세상의 중심과 그 주변을 구별하는 중화 사상과 다른 생각이다. 지구설, 무한 우주설, 그 다음 중화 사상은 서로 다른 생각이다. 달라. 홍대용은 하늘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무한한 우주의 틱들밖에 안 되고 안과 밖을 구별하거나 중심을 나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체크되어 있어요. 홍대용, 세상을 구별하지 말라. 중심과 주변으로 나눌 수 없다. 그냥 이렇게 써놨어. 따라서 중국 안과 밖을 구별할 수가 없고 오랑캐라는 구별도 상대적인 것이다. 그치? 중국 애들이 오랑캐라고 부르는 애들 입장에서의 보면 중국이 오랑캐야. 그렇지. 따라서 중화와 오랑캐로 여겨진 국가는 모두 동등이. 이거 중요한 얘기지. 사람들은 제각각 나라와 제 문화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 지 나라, 지 문화가 기준이다. 그러한 그의 생각은 모든 사람이 중심이 된다. 존재 가치가 있다. 유교적 명분을 내세우며 특권을 누리려고 했었던 양반을 비판했다. 모든 사람이 중심이다라는 생각으로 양반들 비판했다. 재주와 학식이 있는 자는 신분이 낮은 농부의 자식이라도 높은 관직에 이룰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다. 신분 구별하지 말라. 신분 옆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신분 중요한 거 아니야. 어떤 국가와 문화, 사람도 각자 중심이 될 수 있고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홍대용의 사상은 그렇죠. 평등주의, 다원주의. 우리 역사에서 선구적으로 보여주었다. 됐을까요? 별로 어려운 얘기 없죠? 옆에 16번 확인하러 갑시다. 이 문단까지 읽고 내용을 정리했대요.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고 확인하면서 읽어봅시다. 저는 앞페이지 띄워놓고 문제 풀게요. 16의 1번. 청나라가 중국 땅을 차지한 후 조선에서는 북벌론과 척화론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얘기 있었을까? 있었을 것 같은데 어디에 있었을까? 청나라가 중국 땅을 차지하게 되자 송시열을 비롯해서 북벌론, 척화론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럼 16번에 1번 맞는 얘기지. 16번에 2번. 청나라가 정치적 안정을 이루자 북벌이 힘들어지고 조선의 유학자들은 조선이 중화의 계승자라고 생각을 했다. 명나라를 회복하기 어렵게 되자 조선이 중화의 계승자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었다. 16의 2번 맞는 얘기지. 16의 3번 이어질 내용. 홍대용이 선진 문물과 새로운 학문을 탐구하여 깨달은 점이 언급될 것이다. 하늘이 둥글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가? 거짓말하네. 땅이 둥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지. 하늘이 둥글다라고 하지 않았죠. 3번이 답이야. 4번. 의산문답의 내용이 언급될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의산문답에 의하면 어쩌고 저쩌고. 이 밑에 전부 다 의산문답 얘기잖아. 4번 맞는 얘기지. 5번. 홍대용이 아닌 다른 북학파 사상들, 학자들의 사상 언급되어 있나? 아니요. 홍대용 말고 다른 아저씨 없죠. 그러니까 5번. 언급되지 않았다? 맞는 말이지. 답은 3번.
네, 저도 체크할게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오답 노트 정리할 때 어떻게 해놓냐면 이렇게 정리해 놓거든. 여기 16번에다가 이렇게 노란색 칠해놔. 그리고 앞에 본문에 노란색으로 체크된 건 16번하고 관련된 거야. 그런 식으로. 자, 다음 밑으로 내려올게요. 17번. 이게 고치고 가야지. 3번. 하늘이 아니라 땅이었었다. 17번 보러 갈게요. 보기의 대화를 윗글과 관련지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이 이야기합니다. 천지 만물의 생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 귀합니다. 갑 뭐 하고 있어? 구별하고 있죠. 다른 애들하고 차별하고 있네. 동물과 초목은 지혜가 없고 깨달음이 없어. 오륜을 몰라. 그러므로 사람이 동물보다 귀하고 초목은 동물보다 천합니다. 세상의 생명체를 등급을 나눴네. 오류는 사람의 예입니다. 물이 지어다니고 소리내고 새끼 부르는 건 동물의 예고요. 떨기로 나서 무성해지는 건 초목의 예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기준을 하면 사람이 귀하고 사물이 천하지만 사물의 관점에서 기준으로 보면 사물이 귀하고 사람이 천한 겁니다. 하늘에서 보면 사람과 사물 모두 똑같습니다. 각각의 기준이 있습니다. 누가 홍대용스러워? 을이 홍대용스럽지. 그거 떠오르면 끝이야. 홍대용 을이네. 갑은 귀한 대상과 천한 대상으로 나누어 생각한다. 송시열처럼. 괜찮죠? 송시열도 중화와 오랑캐 나눴잖아요. 갑이 동물보다 사람을 높이 평가했다. 신분이 낮은 농부의 자식이 관직에 오르는 거 용서할까? 갑? 안 할걸요? 2번 틀리지. 을이 동물과 초목이 각각 예의가 있다. 각자 예의가 있다. 세상 사람들 자기 나라와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살아간다. 맞죠? 을이 사물을 기준으로 하면 사물이 귀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존재 가치가 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 모든 사물, 모든 존재가 각각 귀하다. 5번. 을이 하늘에서 보면 사람과 사물은 똑같다. 중심과 주변으로 나눌 수 없다. 홍대용 생각이다. 맞죠? 틀린 건 2번. 18번 보러 갑시다. 기역과 니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미리 말씀을 드릴까요? 기역은 누구예요? 중화사상이었고요. 니은은요. 지구설이네. 홍대용이거네. 지구설의 핵심은 뭐였어요? 평등이죠. 다원주의지. 세상의 근원은 여럿이다. 중화사상은 지구설을 통해 조선의 중심사상으로 자리가 잡았다. 아예 헛소리하고 있어. 중화사상 아니죠. 중화사상과 지구설은 청을 오랑캐로 여기는 건 기역이지 니은은 아니야. 기역, 중화사상 때문에 북벌론 생겼죠. 니은 때문에 척화론? 아니요. 중화사상 때문에 북벌론, 척화론 생긴 거지. 니은은 안 나왔지. 니은은 홍대용이 기역, 중화사상에서의 벗어났음을 보여주는 학설이다. 정답. 지구설은 조선 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중화사상을 홍대용이 발전시켰으면 지구설은 중화사상에서 이어진다라는 건데 아닌데 둘이 완전 다른 건데 탈락. 답은 4번. 19번 보러 갑시다. 틀린 거 찾기. 중국 의관이 변한 지 이미 100년이 넘었다. 지금 천하에 오직 조선만 명나라의 제도를 지키고 있는데 청나라에 들어오니 무식한 부류들이 우리를 보고 웃지 않는 사람이 없다. 조선만 명나라의 제도를 지키고 있다. 크크크. 이런 등신들.
슬프구나. 번화한 문물을 오랑캐에게 맡기고 100년이 넘도록 회복할 방법이 없구나. 을행병행록. 우리나라만 명나라 제도를 지키고 있는데 애들이 우리를 크크크 등신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슬프다. 아직까지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홍대용은 아직은 어떻게? 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네. 하지만 생각이 바뀌었어. 피와 살이 있으면 다 똑같은 사람이고 강토를 지키고 있으면 동등한 국가다. 공자는 주나라 사람이라서 그가 쓴 춘추는 주나라 안과 밖을 구별한 건 당연이다. 예를 들어서 공자가 위나라 사람이었으면 위나라 안과 밖을 나눴겠지. 조나라 사람이었으면 조나라 안과 밖을 나눴겠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사람은 지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은 각자가 중심이다. 바다를 건너 주나라 밖에 살았다라면 주나라 밖에서 도를 일으켰을 것이고 그것을 기준으로 춘추가 나왔을 것이다. 옆에다가 뭐라고 쓰시면 돼요? 지가 있는 곳이 중심이다. 세상 어디든 중심이다.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다.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했다. 중화사상 가지고 있다. 그렇지. 조선만 명나라의 제도를 지킨다. 조선이 중화의 계승자다. 괜찮지. 번화한 문물을 오랑캐에게 맡겼다. 번화한 거는 오랑캐에게 맡겼다. 오랑캐 거 아니다. 청나라 거 아니다. 청나라와 청나라 문물을 구별했다. 춘추에서 주나라 안과 밖을 구별하는 것은 당연하다. 안과 밖을 구별한다? 아니지. 오히려 구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라는 홍대용의 생각이다. 4번 틀리죠. 공자가 주나라 밖에 살았다면 그곳에서 도를 일으켰을 것이다. 구별은 상대적이다. 맞죠? 답은 4번. 20번. 문맥상 A와 의미가 유사한 것 A 뭔데요? 이민족이 세운 청나라. 이민족이 세운 청나라. 여기에서의 세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를 생기게 하는 거죠. 나라, 기관을 생기게 하다. 이런 뜻이고요. 나라나 기관을 생기는 것. 정답 1번.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여기에서는 뭐예요? 체계나 규율을 올바르게 하다. 이런 뜻이고, 집을 세울 구체적인 방안을 세웠다. 계획 등을 정하다. 두 귀를 쫑긋 세우고 축 처진 것을 위로 곧게 만들다. 도끼날을 잘 세워라. 도끼날을 날카롭게 만들다. 이런 뜻이죠. 답은 1번. 됐을까? 별거 없죠.